안녕하십니까. 조현덕 국장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고양시 총선 후보들의 국회의원 자격 요건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로 정치인인 구철용 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본부장님께 많은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국회의원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양 시민들께서 잘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가 외교적인 정책 변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부정부패가 생겼을 때 국정조사 내지는 특별감사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는 시의원, 도의원 뽑듯이 국회의원을 뽑아서는 안 되고, 또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번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또한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한 고양시라는 이 100만 도시가 넘는 이 도시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시다. 미래통합당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시다 등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번 고양시 4개 지역 출마자들은 거의 그 전략공천에 의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된, 또 고양시 각 지역구의 현안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이런 생소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 주민들은, 또 각 지역의 유권자들은 후보 이름조차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당이나 야당의 각 당에서 내놓는 그 이 정책이라든가 이 슬로건을 가지고 당을 보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 불행한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지역에 출마하는 이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 후보, 나는 뭐뭐뭐다 라는 메시지를 내서 고양 시민들의 발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후보 이름과 동시에 저 후보는 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각 당의 중앙당에서는 지금 슬로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메시지조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참 고양 시민들은 투표 당일날 가가지고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슬픈 현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후보 이름을 알고 그 후보가 무엇을 내걸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가, 이거를 알고 찍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투표장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내가 덜 싫어하는, 덜 나쁜 후보를 차선택,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 공약을 보셨을 때 포괄적으로 검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각 후보 캠프에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전부 몰려가가지고 이 후보를 감싸가지고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후보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조언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의원이나 도의원 뽑는 게 아닙니다. 자, 가장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느 후보도 이 공약을 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 47명, 지역구 253명을 뽑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권력기관을 우리는 뽑고 있는데 이 47명 비례 국회의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한 표의 주권이 지역구는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나오겠구나. 이렇지만 비례 47명에 대해서는 내 이 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7명의 이 비례 국회의원을 뽑는 이 권력자들 뽑는 거는 이 대국민 사기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각 당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선거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급선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의 출마 후보자들은 단 한 명도 내가 당선되면은 국회에 가자마자 이 악법 중에 악법인 국민을 사기, 기만 행위를 하는 이 선거법을 바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겠다. 뭐 킨텍스에 뭘 하나 하겠다. 뭘 하겠다. 뭐 역사를 하나 만들겠다. 뭘 하겠다. 이거요. 구급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인이 올라가서 시장이 결재마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는 국토부 소관은 국토부 장관의 결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 도지사가 사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 하나를 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을 걸쳐가지고 각 공무원들도 접촉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 고양시에 전략공천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공약들을 쏟아냅니까? 이거는 참 허망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은 참 서글프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그런 공약이 아닙니다. 자, 각 당의 후보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격하고 상관없이 공천 받아가지고 이 당선된 이 시의원, 도의원들을 마놓고 이거 공약을 작성하고 선거운동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까지 나타난 각 후보의 공약들은 물론 성의껏 다듬었겠지만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양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최소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할까요? 예, 진정 어린 공약이라면 이 세 가지를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공약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3기 신도시입니다. 이 3기 신도시는 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예부터 수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는 제일 큰 군이었습니다. 지금 그 독립문까지 이 고양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금야금 서울에 다 뺏겼습니다. 자, 덕양구 후보자들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차피 이것이 나라에서 3기 신도시로 이 발표가 됐을 때, 자, 지금 삼성지구도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도 이게 만약에 형성이 됐을 때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고 나중에 고양시가 서울특별시의 한 개 구로 또 편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덕양구 후보자들은 자,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애매모호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찬성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 3기 신도시가 고양시 발전에 어떻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양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라는 정책 발표, 공약 발표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를 무조건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를 만약에 철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 3기 신도시 반대하는 주민들을 가지고 데모나 해가지고 집단 민원이나 해가지고 이거를 반대를 위한 대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를 할 때는 6개월 내지는 1년 안에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을 철회를 관철하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관철이 안 됐을 때 나는 의원직을 내던지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해야지. 신도시 반대한다. 반대표만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 시민들하고 그냥 일산 시민, 고양 시민들과 더불어 허구한 날 반대 민원이나 제기하게 되고 데모나 하게 되면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도시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을 하든 유보를 하든 간에 입장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고양 시민들이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한쪽은 어중저중 이런 입장에 처했던 이유가 바로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찬성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확실히 모르는 이 고양 시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를 찬성이냐 반대하냐 확실하게 입장을 발표하시고 3기 신도시를 찬성하는 후보들은 이 3기 신도시가 이것이 완성되면 고양시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발전이 오도록 국회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싸워내겠다. 이런 입장을 반드시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이 요진과 이 킨텍스 문제 있죠. 먼저 킨텍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킨텍스는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가 들어와서 이 컨벤션 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족 시설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아파트와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때려 짓는 바람에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비리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킨텍스 문제에 부지 문제 매각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년 동안 진행된 사안인데 자 그리고 요진 게이트 있죠. 요진 문제만 해도 고양 시민들이 8년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게 비리가 아니냐 그리고 기부 체납 6,200억 중에 약 800억밖에 못 받아왔어요. 나머지 5,500억 가량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투쟁하고 싸우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후보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이 요진 게이트하고 킨텍스 문제를 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에 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한 이 비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를
검사 제도, 즉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 후보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새롭게 전략 공천을 받고 이곳에 와서 털을 내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곳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러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고양시의 긴급한 현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적에 내려오셔서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지역 현안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난 국회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국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만 약속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이곳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힘든 이거를 해결을 못할 망정 친구처럼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공약이 오히려 시민들에 와서 닿습니다. 뭐 이것저것 공약을 다 들춰보면 말이죠. 고양시는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4년마다 그런 공약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 홍보물 날라오죠. 공약집 날라오죠. 그거 안 읽어봤습니다. 왜?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고 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양시장이 할 일입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거를 왜 공약을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 요진 게이트에 대한 정확한 이 공약, 그 다음에 킨텍스 부지를 갖다가 아파트 오피스텔로 때려진 이 비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것만 발표하셔도 시민들은 그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역대 그 총선 그 투표를 보면은 60%, 55%에서 약 60%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라는 이 국난이 처해져 가지고 이 어려울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단결하고 뭉치는 이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힘들더라도 투표율은 고양시에서 전국 최고로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당일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한 65%까지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 대면 선거 운동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방송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확성기로 떠드는 것도 이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로고송이나 틀어놓고 춤이나 추면서 이런 거는 진짜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런 볼상 나쁜 선거 운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전 고양시 의장인 김필래 님을 영입해가지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략공천이라고 다 봐야 되는데 전 지역이 이 더불어민주당 진보에 그 훌륭한 분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왜 영입을 못하고 계시는지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상 중앙당에서 싸우는 그 선거인데 그 4개 지역 대체적으로 한 8년 이상 그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해 가지고 이 민주당 여권은 그 조직 선거인데 이 조직이
사실상 동맥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야권에 유리할 것 같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하고는 이 총선 판대에 어떤 고양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게 뭐냐면 고양시정을 비롯해가지고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를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권의 이 선거운동의 가장 기본인 이 바람이 거의 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판세를 해드린 35대 30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3개 지역은 이 흐름대로 가면은 이미 그 당선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병만 지금 판세가 안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3개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당선자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판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의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구당 위원장들이 뽑아놓은 공천을 준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몰려가서 후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왔으면 전략공천을 해서 왔으면 자 시의원들을 다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각 당은 자기 지지층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선대본부를 꾸려주십시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깨끗하게 이번에 한판 승부를 겨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후보를 감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꼴상사납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그 다음에 지금 김현미 국회의원이나 유은혜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 여기 내려와서 선거를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의원들은 전원 시의회로 출근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서 그동안 선거 준비를 도와주느라고 시의회 일을 등한히 했지 않습니까?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십시오. 만에 하나 각 캠프에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혹은 전화나 만나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이 당의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같은 당원이라도 시민들이 그 시의원, 도의원을 향해서 경기도 의회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양시 의회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을 때 고양시만 하더라도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출근해서 자 코로나 사태가 물러갔을 때 과연 이 고양시의 망가진 경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를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라고 그랬지 물론 각 당에 당명이 있을 것이고 당원들이니까 왜 선거운동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러는데 이거 너무나 장기적 아닙니까? 국난의 사태에서 다른 훌륭한 각 당의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후보들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로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시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 진영에 진보와 보수들이 같이 각 후보 진영으로 똘똘 뭉쳐서 승부를 한번 한 다음에 지더라도 깨끗이 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선거는 이번 21대 총선은 고양시에서만큼이라도 승패를 가르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단합의 선거,
화합의 선거, 이런 축제 선거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이런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님들은 제발 이 시간 이후에 시의회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4개 지역 인물 비교 등 본격적인 판세 분석에 들어가는데 고양갑 지역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